한국과 핀란드 국방장관 대담이 23년 만에 처음 열려 양국 간 국방협력 증진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K9 자주포 수출 계약도 체결됐습니다. 한미연합 실기동 훈련인 독수리 훈련이 1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북한이 초강경 대응 조치로 맞서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도발할 경우 주저없이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해군 제주기지전대가 잠수 어업종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시험 운용했던 잠수질환 치료용 챔버가 정상 가동됨에 따라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유시 니니스테 핀란드 국방장관이 대담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와 핀란드 국방장관 대담은 23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양국은 국산 K9 자주포의 수출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유시 니니스테 핀란드 국방장관이 2일 오전 국방부에서 한 핀란드 국방장관 대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대담은 우리 측 초청으로 니니스테 장관이 공식 방한에 이뤄진 것으로 양국 국방장관 대담은 23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번 대담에선 군 고위급 인사교류 확대와 군사교육교류 개시, 방산협력 활성화 등 양국 국방협력 증진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한 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 안보 정세를 설명하고 핀란드 측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핀란드는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당시 규탄 성명을 신속히 발표했으며 다른 EU 회원국들과 공동으로 대북 압박에 동참해오고 있습니다. 한편 니니스테 장관은 대담 직후 K9 자주포 부대를 방문한 뒤 방위사업청에서 중고 K9 자주포 48문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양국 간 수출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터키와 2014년 폴란드에 이어 세 번째로 핀란드에 국산 자주포 K9을 수출하게 됐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한미연합 실기동 훈련인 독수리 훈련이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초강경 대응 조치로 맞서 나가겠다고 위협했고 합참은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2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의 면전에서 위험천만한 북침 핵전쟁 연습을 또다시 강행해 나선 이상 우리 군대는 이미 선포한 대로 초강경 대응 조치로 맞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합참은 국방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미연합훈련은 한반도 유사시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한미동맹의 대비태세를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연례적인 훈련으로 우리 군의 준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을 자행한다면 주저없이 단호하게 응징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적이 도발할 수 있는 유형을 여러 가지로 판단하고 있다며 각 유형별로 대비태세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양국군은 1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독수리 연습을 진행할 예정이며 다음 주부터 2주간은 지휘소 훈련인 키리졸브 연습도 실시합니다. 합동참모본부가 3년여간 연구를 통해 개발한 연합합동연습 기능 모델에 대한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존 모델들에 비해 세부적인 모의가 가능해지면서 보다 실전적인 연습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 대회의실, 이순진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주요 직위자와 각군 본부, 작전사급 이상 관계자 100여 명이 발표에 집중합니다. 3년여간 연구를 통해 개발된 연합합동연습 기능 모델을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합동지속지원 모의 모델로 가상의 공간에서 실전 같은 전장 상황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 장비입니다. 이순진 합참의장은 전자권 전환을 대비하고 한국군 주도의 전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독자적인 모의 연습 체계 구축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운용자들의 의견을 취합해 모델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모델 개발을 위해서 노력해준 관계관들 대단히 수고 많았고 우리 군의 작전 지속 지원 분야 발전을 위해서 함께 다시 연구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힘을 합쳐갑시다.
특징은 인사와 의무, 물자, 정비, 군수 등 10개 지원 분야에 대한 모의 연습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것. 기존의 전투 중심 모델인 창조 21과 청해, 창공 등에서 구현하지 못했던 기능으로 보다 실전적인 연합 합동 연습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합참 및 각군의 지속지원 분야 훈련을 위한 획기적인 기반을 마련하였고 전시 전작권 전환 대비 한국군 주도의 모의 연습 체계 구축에 한 걸음 더 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합동지속 모의 모델은 올해 통합 연동 시험을 거친 뒤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육군 3군단이 지난달 27일 내실이는 국가안전 대진단 추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6일부터 이달 말까지 국가안전 대진단 기간으로 정하고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육군 3군단은 아는 만큼 보이는 안전진단 인식을 공유하고 안전 저해 요소를 사전에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전문가를 초청해 건축물 안전진단의 특별 강연 시간도 가졌습니다. 세미나를 주관한 김병주 육군 3군단장은 아는 만큼 보이는 안전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는 것만큼 보이고 또 많이 알아야 진단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는 안전진단팀을 구성해 3월 말까지 부대별 재난 취약 지역 확인과 검령, 제도 등 전 분야에 걸쳐 합동 안전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5년 창설된 공군 부사관학군단 1기 후보생들이 약 1년 6개월간의 훈련 교육 과정을 마치고 2일 임관했습니다. 이날 신임 부사관들은 공군 유일의 부사관학군단으로 사명감과 열정을 갖고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심예슬 하사가 보도합니다. 제1기 공군 학군부사관 후보생들이 2일 하사 계급장을 달고 대한민국 영공을 지키는 공군 간부로 거듭났습니다. 여성 3명을 포함한 29명의 신임 하사들은 지난 2015년 9월 대구 영진전문대학 부사관 학군단에 입단해 약 1년 6개월간 항공정비학과 군사학 등의 전공 과목을 이수했습니다. 특히 실제 항공기를 활용해 정비 실습 교육을 진행하고 공군 부대 정비 현장에서 실무 교육을 받음으로써 기술부사관으로서 요구되는 전문성을 함양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방학 기간에는 9주간 강도 높은 기본 군사훈련을 받으며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배양했습니다. 부사관 학군단으로서의 자부심과 국가와 국민의 충성한 마음으로 군생활에 임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군은 지난 2015년 부사관 양성 방식을 다양화하고자 전국 6개 대학에 육해공군 부사관 학군단을 설치했습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공군에 이어 해병대도 최초의 부사관학군단 출신 하사가 탄생했습니다. 신임 부사관들은 해병대 DNA를 토대로 신뢰받는 엘리트 부사관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병대 부사관 학군단 1기 26명이 임관했습니다. 해병대는 지난 2015년 8월 정예 부사관 양성을 목표로 여주대에 해병대 부사관 학군단을 처음으로 창설했습니다. 부사관 학군단은 재학하는 동안 1학년 2학기부터 2학년 2학기까지 모두 3학기 동안 각자의 전공 과목과 별도로 군사학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독도법과 분대 전투 등 임관 종합 평가를 통해 해병대 부사관이 되기 위한 자질을 검증받았습니다. 적에게는 사자같이 민에게는 양과 같이라는 해병대 DNA를 토대로 신뢰받는 해병대 엘리트 부사관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해병대 사령관은 최창룡 해병대 1사단장이 대신 읽은 기념사를 통해 강하고 정직한 해병대의 전통과 명예를 이어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제 찬란한 전통과 명예를 이어가야 할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임관식을 마친 부사관 학군단 1기는 상륙전 초급반과 병과별 초급반 교육을 받고 실무부대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해군 제주기지전대가 지난 27일 잠수질환 치료장치 챔버를 이용해 잠수 어업종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첫 의료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한 해군 제주기지의 대민 의료 지원은 민군 화합의 또 다른 창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손정민 중사입니다. 이번 의료 지원은 지역 해녀 1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진료는 간단한 문진과 감압치료 순으로 진행됐고 진행간에는 한 명의 간호보조자가 챔버에 함께 들어가 필요한 응급처치를 실시했습니다. 감압치료 후엔 군의관이 직접 치료 후 주의사항 전달과 건강관리를 위한 조언으로 의료 지원은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해군기지에 와서 챔버 치료를 해보니 막 시원하고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기지 전대 의무대가 실시한 이번 의료 지원은 그동안 시험 운용 결과 부대 잠수질환 치료용 챔버가 정상 가동됨에 따라 지역사회에 기여할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랜 수중 작업으로 인한 잠수질환 치료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고요. 앞으로도 해군은 활발한 대민 의료 지원과 함께 도내 의료기관과 업무 협약을 통해 제주도민 건강 증진에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만병, 감압병, 케이슨병이라고도 부르는 잠수병은 대부분의 해녀들에게 만성두통과 관절통, 난청 등 만성질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깊은 바닷속에서 작업하는 잠수부들은 호흡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간 질소기체가 높은 수압 때문에 체외로 잘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녹게 되는데 잠수부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기포를 만들면서 혈액 속을 돌아다녀 잠수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챔버 시설은 대형 캡슐 형태의 첨단 기기로 대기압보다 높은 2에서 6기압까지의 고압 환경을 만들어 환자가 고농도 산소를 흡입하게 함으로써 체내에 쌓인 질소를 배출시켜 잠수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기능을 합니다. 또한 챔버 시설은 잠수질환 치료 외에도 화재 사고 등 유독가스 노출과 일산화탄소 중독 치료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방뉴스 손정민입니다. 해군사관학교 교육진흥재단은 최근 해사 발전을 위해 고액을 기부한 7인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김영관 해사교육진흥재단 이사장 주관으로 열린 전달식에는 해사 졸업생과 기부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7인의 기부자 중 손은일 해군참모총장의 아들인 손명원 씨와 조충현 예비역 해군소장, 김상길 예비역 대위는 각각 1억 원씩을 기부했습니다. 또한 곽중문 씨는 아들이 해사생도로 입교한 이래 매달 6만 5천 원씩 기부했고 현역인 이대용 대위는 해사 동기생인 아내와 함께 2008년 임관 이후 매달 6만 2천 원씩을 기부해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우리 동문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많이 하셔서 좀 많은 기부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생도들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큰 대들보가 되주기를 바랍니다. 한편 이날의 소중한 기부금은 해군 사관생도와 후보생들의 교육기회 제공과 학술 연구 등 정예 해군장교 육성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국방일보로 보는 병영 소식입니다. 먼저 7면입니다.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이 방공 유도탄 사령부와 방공 관제 사령부 예하 부대들을 현장 지도했습니다. 최근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증가한 가운데 미사일 발사대와 이동형 레이더 등 주요 작전 현장을 점검한 것인데요. 정 총장은 예상치 못한 도발에도 바로 응징할 수 있는 최상의 작전 준비 태세 확립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6면입니다. 해군 인천해역 방어사령부 27전대가 해상 기동훈련을 펼쳤습니다. 적의 공격으로 인천 수로가 폐쇄돼 인천 군항을 운용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해 대체 항만인 송도 신항 계류 훈련도 함께 진행했는데요. 이번 훈련으로 부대는 함정의 전투준비 태세를 향상시키고 전기 전술을 완벽하게 숙달했습니다. 다음 5면입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특수전학교가 실전에 즉시 투입 가능한 적용요원을 배출하기 위한 저격수 자격과정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 교육에는 시력이 1.0 이상이며 체력은 2급 이상인 장병만 지원할 수 있는데요. 반드시 이론평가를 통과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교육을 수료하고 나면 각 부대로 들어가 직접 저격수 임무를 수행하거나 양성교관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오면 아래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육군 탄약지원사령부가 천마유도탄 초도 군직 창정비 출고식을 하며 전승을 보장하는 탄약지원태세 확립을 결의했습니다. 한국형 지대공 미사일 천마유도탄은 우리 군의 저고도 방공작전의 중추 전력인데요. 부대는 앞으로도 유도탄을 정비하는 수준과 능력을 더욱 높여 전투부대에 기여할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상 국방일보로 보낸 병영 소식이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2015년에 창설된 부사관 학군단 RNTC 출신 임관자 64명이 최초로 임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경북전문대와 대전과학기술대, 전남과학대 등 3개 대학에서 부사관 학군단으로 선발된 후보생들은 교내 군사교육과 입영훈련 등을 거쳐 졸업과 동시에 하사로 임관했습니다. 지난달 27일 국방뉴스에선 올해 첫 육군 신임 부사관의 임관 소식을 전하면서 부사관 학군단도 첫 임관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서도 공군과 해병대의 부사관 학군단 1기 임관식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주간용어 돋보기, 오늘은 부사관 학군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사관 학군단은 영어로 Reserve Non-Commissioned Officer Training Corps를 줄여 RNTC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대학교에서 교내 학업과 군사훈련을 동시에 받고 이후 졸업과 동시에 부사관 하사로 임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RNTC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학생 군사훈련단인 ROTC와 많이 비슷한데요. ROTC는 지난 1961년 초급 장교를 충원하기 위해 미국의 학생 군사훈련단 ROTC 제도를 국방부가 도입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국방부는 초급 장교를 양성하는 것처럼 전문성과 군인 정신을 두루 갖춘 초급 부사관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ROTC를 벤치마킹한 RNTC를 신설했습니다. ROTC와 RNTC는 학교에서 간부 양성 과정을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ROTC는 4년제 대학교에서 학업과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졸업 후 장교 소위로 임관하는 한편 부사관 학군단 RNTC는 2년제 대학에서 학업과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부사관 하사로 임관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재 부사관 학군단이 창설된 학교는 모두 6곳으로 육군은 대전과학기술대학교와 경북전문대, 전남과학대 등 3곳, 해군은 경기과학기술대, 공군은 영진전문대, 해병대는 여주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사관 학군단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최종 선발된 후보생들은 매년 하계와 동계 방학 기간 중 기초군사훈련과 입영훈련을 받게 됩니다. 후보생 기간 중 장학금을 수혜받은 후보생은 임관 후 5에서 6년, 미수혜자는 4년간 의무 복무하게 되며 4년 뒤 본인이 원한다면 장기 심사를 통해 계속 군에 남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육해공군 해병대 정군의 부사관 학군단이 창설됐고 올해 첫 기수가 정군에서 탄생했는데요. 우리 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부사관 학군단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간용어 돋보기, 지금까지 부사관 학군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서 해군 제주기지전대가 잠수 어업종사 주민을 대상으로 잠수질환 치료장치 챔버를 이용한 대민의료 지원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우리 군은 국가 안위를 지키는 것 못지않게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 가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